첫 번째 달려보죠. 지코 선처 합의 없답니다. 자,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금고 절도 사건 관련해서 절도범 몽타주가 이렇게 딱 공개가 됐죠. 근데 M1대 불똥이 튀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남몰래 벽을 타는 저 남자 바로 구하라 씨 금고 절도범입니다. 몽타주가 짠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걸 본 일부 누리꾼들 어디서 봤는데? 아, 아무 노래 지코, 그 지코네. 그러더니 지코 씨 SNS를 몰려가서 야 이거 너지? 이실직고 해 등등 막 댓글 테러. 심지어 몽타주랑 비슷한 지코 씨 사진까지 찾아서 유포. 자, 대폭발한 소속사 선처도 합의도 없다. 두둥. 아, 정말 이런 오해가 실제로도 가능하네요. 네, 논란은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고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가 든 금고를 훔쳐간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금고털이범 몽타주 남성이 가수 지코와 닮았다는 도넘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관련 루머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코는 과거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 불렀다고 한 게 버닝썬 사건과 맞물리면서 그 당시에도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 몽타주가 공개되자 다시 또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코의 SNS 계정에 찾아가서 너냐, 뭐 훔쳐갔냐 이러면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몽타주와 비슷한 차림의 지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된 이후 공교롭게도 지코는 SNS에 더 이상 머뭇거림의 삶을 흘려보내질 않길 등 쉽게 뜻을 알기 어려운 심경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지코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게시글과 댓글을 체증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도 상시로 증거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혹시 깡패세요? 주목해 주십시오. 날이 더워지니까 M1 사람들에게 욱하는 인간들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카페 픽업대 앞에 두 남성. 에이, 이거 빨리 포장. 음료를 딱 내려놓죠. 사장님도 흔쾌히 옮겨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혼자 구시렁구시렁 대는 저 남성 삿대질하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면서 음료를 팍! 사장님 옷과 카페 주방 그야말로 엉망진창. 사장님 곧바로 112 신고했죠? 지금 신고하려고 가셔. 자, 그걸 본 남성 눈치 보듯 쓱 지금 가게 밖으로 퇴장. 자, 도망가는 거겠죠. 자, 사장님은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 나서는데 일행도 무서웠는지 지금 도망갑니다. 자, 여름이 되니까 이런 인간들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젊은 남자 점원이 저기 있었다? 저랬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무례하네요. 지금 이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자 2명이 카페에 들어왔고 스무디 음료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께서는 음료를 바로 만들어서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페에 가면 그렇게 음료 주시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막 두 분이 얘기하시느라고 못 들었는지 안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이제 두고 본인이 이제 바쁘시니까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대뜸 반말로 음료 언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아까 나왔는데 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2번 불러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네가 직접 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제보자를 향해서 결국에는 음료수를 저렇게 던지고 음료를 도망간 들고 겁니다. 네가 직접 우리 있는 쪽으로 왔어야지 이 얘기예요?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불렀는데도 못 들으면 음료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님 여기 음료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갖다 줘야 됐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무슨 옛날 다방 얘기하시는 건지 네, 커피숍에서 요즘 누가 음료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 줍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대구 중구청 공무원 그 치킨집 난동 사건하고 결말이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라도 좀 어느 정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좀 됐었는데 이 제보자분은 저기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또 처음 겪으셨다고 그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찍 마감을 하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요. 아직 잡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해오고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저 매장을 내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만두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치킨집 사장님도 폐업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폐업을 하셨죠. 근데 그래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지금 상대방이라도 밝혀냈는데 지금 아직 상대방을 못 잡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예. 저건 뭐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재물손괴, 저는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도 될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공간이 그렇게 말했는데 못 듣고 찾아와서 손님에게 그러네요, 건네줘야 될 만큼 진짜. 좁은 것도 아니에요. 못 들은 자신들이 잘못인 거죠. 저기서 못 들었다고 빨리 안 가져갔다고 저게 접는 게 있을 수 아니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뭐 100번 양보해서 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저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런 짓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마치 이 지금 제보자분은 교통사고로 당한 것처럼 좀 고통스러운 정도의 그런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질어질 지하철 풍경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교통약자석에 할머니 딱 옆을 보고 저렇게 앉아 계세요. 뭔가 부시럭부시럭 옆자리에 콩나물 봉지를 탁 놔두고 휙휙휙휙 거침없이 콩나물 다듬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집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6월 20일 날 지하철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교통약자석에 이제 뭐 할머니인데 콩나물 봉지를 이제 꺼내더만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자, 콩나물 향도 났고요. 옆에 사람들을 앉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콩나물 손질을 하면서 결국은 손질이 끝난 이후에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 되게 좀 신기해서 저를 했는데 옛날에 시골에 있는 버스 약간 가능했습니다. 여기 조금 비가 줄 수 있는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탔었는데 거기는 뭐 좀 그런 것들이 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를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콩나물요. 집에 가서 하십시오. 뭐 더럽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죠. 콩나물은 집에서 다듬으라. 좋습니다. 이번엔 제보 사진 충격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허리를 푹 숙이고 앉은 남성 뭐 하나 봤더니 손에 칫솔 치크치크치크 바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볼까요? 바닥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얀 치약 거품이 입에서 나온 그 치약 거품이 무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양 변호사님 이거 뉴욕 지하철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최근에 찍은 거고요. 제보자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양치를 천석스크린 하고 있고요. 거품까지 뭐 이 섞어가지고 하얀 거품을 탁 뱉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좀 자기는 깨끗이 있다고 치우지 않고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경범죄처벌법에도 적용할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풍경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진짜 어지러워져.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 투기 현장 포착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길가에 선 저 차량 문 열어놓고 뭘 하나 뭐 하는 걸까요? 제보자가 후다닥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쌩 차가 그냥 휙 하고 가버립니다. 자, 차가 있던 자리에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저렇게 두둥 저거 버리고 튄 거였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난 음스 투기 차량 함께 들어보시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다시 수거하러 오셨어요? 저 아줌마 죄송한데 여기 블랙박스 다 있어요. 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건가요? 음스 투기했다가 다시 와서 가져간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지난 6월 2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 사무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정해진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이 수거하고 맞는 방법으로 다시 배출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따로 처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주차하기 위해서 서행하던 중에 우연히 무단 투기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아하. 여성은 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두고 도망갔다가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걸 알았는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제보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차를 끌고 원정까지 온 게 화가 났다면서 얼마 안 되는 종량제 봉투값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는 게 속상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저거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냥 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저 기름값이 더 들겠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음. 쓰레기 몰라서 저런 거 아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 비쌉니까? 안 비싸잖아요. 제가 대주고 싶네요. 아, 자. 대주진 않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이거 담호 아닙니까? 담호.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현재 임신 9개월 차인데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앉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손이 너무 저려서 아침에 통증으로 저절로 깰 정도지만 참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하루는 남편이 잠을 잘못 자서 목에 담이 걸렸다고 해서 사연자가 직접 약을 사다 주고 목을 주물러줬다고 합니다. 허허. 병원도 가지 않고 며칠씩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약 8개월 전부터 목이며 허리, 다리, 어깨 매일매일 아프다는 부위가 달라졌고 사연자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반년 넘게 반복되니까 임신 중에 챙기기도 버겁고 지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연자가 아프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나도 아프다 이런 답이 돌아와서 속상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다리가 너무 저려서 남편에게 다리를 좀 주물러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나도 아파 죽겠다 마사지 기계 사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서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지인들과 술은 마시고 골프를 치는 건 잘만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온종일 아프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편을 그냥 계속 보살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너 진짜 이름 따로 있는 거지? 네 이름 혹시 이윤석 아니야? 국민약골 이윤석? 내가 지금 시집을 온 건지 간병을 온 건지 내가 모르겠어. 아니, 임신한 건 난데 왜 네가 계속 아파? 임신한 마누라한테 간병 받고 싶니? 맘 편해. 그렇게 몸도 부실한데 뭔 놈의 골프야 맨날 동그라미.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이건 마지막 아니야.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박변 이건 아무리 재미라도 아니야 예. 이거. 왠지 불길한 느낌이.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상희야, 임신해서 힘든 거? 아, 그래, 인정. 근데 너만큼 나도 힘들어. 주말에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하는 걸 줄 알아? 어? 그거 다 일이야. 그러다 병나면 산재 처리해주는 이유가 뭔데? 일이니까, 업무니까. 넌 집에서 힘들면 눕잖아? 그지? 난 술 먹다 졸음 쏟아지면 허벅지 막 꼬집어. 안 쓰러지려고. 집에서라도 좀 앓는 소리 좀 해보자. 그것도 못하냐, X. 소심하시네요. 자, 박 교수님. 아, 네. 뭐 온몸이 진짜 쓰시고 아플 수는 있어요.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프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 문제예요. 부인이 임신 9개월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임신 9개월이면 정말 온몸이 다 돌덩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아내 앞에서 내가 더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남편으로서 너무 좀 무책임하고 병원에 가셔야죠. 근데 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리고 술, 담배라도 안 해야 그 아프다는 거에 진정성이 있는데 술, 담배 할 거 다 하시고 노실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랬다고 해도 아내가 아프다 그럼 나 너무 아프니까 다리 좀 주물러줘 이거는 임산부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물러줘야 되는데 나도 아파라니요. 정말 싫어요. 네. 양 변호사님, 이건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심각하게 제가 요즘 의학 드라마를 좀 빠져서 보고 있는 게 진짜? 있거든요. 정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무슨 정신의학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만 오면 아픈 아내가 있는 게 본인은 되게 불편하고 밖에 나가면 살아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요만큼 있는 사람은 봤어도 실제로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병원이 됐든 몸이 아픈 거든 마음이 아픈 거든 톡톡이 아픈 겁니다. 저 사람 정상 아닙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먼저.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요. 이게 아기 낳고 나면 몸조리도 해야 될 거고 그 와중에 아기도 돌봐야 될 텐데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잠시 후에.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거 제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참 무리한 선택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 선택을 진짜? 합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애가 자, 둘이. 투샷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희 교수님 애가 딱 이제 부러져라 지금 보십니다.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10여 년 전에 참 걔들이 배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 아까 원인 모를 질병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정신력 극복이 가능하고요. 혼내야 됩니다. 아, 진짜. 더 혼내십시오. 어, 혼내서 중간에 정말 바꿨어요. 안에 주물러 주고 아, 뭐 내용이 좀 같이 달라진 거 산책 같아요. 가고. 아니 그 저는 이해는 하지만 어. 이해는 해서 지금 뭐 벌써 이혼하라고 막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아, 이혼할 거리는 아니다. 아플 수 있다. 나도 아파봤다. 어. 나도 아파봤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픈 거 애들 다 태어나면 또 아픔이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기 나름이고 그럼. 아내분께서 많이 혼내주십시오. 많이 혼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차릴 것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X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아, 이게 남편 입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게 그 가족분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실도피님, 자기 아기 임신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라고 하셨고요. 경미호님, 아기 낳으면 절대 봐주지 않을 듯 걱정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우님도 병실에 남편이 누워 있을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